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조화 진동자 모델 하모니 오실레이터 문제를 이제 오늘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 진동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이 결과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슈르딩거 이퀘이션 혹은 양자역학적으로 먼저 풀기 전에 이제 고전적인 결과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물리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 해당될 텐데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 영수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평형 위치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위치에 이제 물체가 있게 되면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있으면 힘을 받지 않는 거고, 내가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 평형 위치로 붙어서 물체를 갖다가 영수철을 잡아 당겨서 늘리거나,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값이 되겠죠? 혹은 이제 압축을 시키거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 이제 반발력으로 복원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리게 되면은 이제 압축하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내가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그래서 변이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부하가 나오고요. 그때 그 힘의 크기는 내가 이 변형을 한 그 길이에 그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힘이 바로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kx와 같은 이런 1차 함수로 주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k, 이 비례상수 k를 우리가 스프링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수철 상수.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카파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k로 쓰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후크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용수철을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즉슨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가 영수철의 그 변이가 크게 되면은 실은 그 같은 우리가 하모닉한 이와 같은 f 있고 마이너스 kx 이런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항상 요런 걸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푸는 거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달려있는 이 물체, 이제 물체 무게를 m이라고 하면은 이 m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이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풀어보면은요, 구해보면은요, 이제 f 이퀄 마이너스 kx가 이제 후의 법칙이 되겠고, f는 ma니까 m 곱하기 가속도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거, 이걸 뒤집게 되면은 x의 두 번 미분이 마이너스 m분의 k의 x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게 미분이 그 x의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데 앞에 이제 음의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x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우리가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여기는 m분의 k를 우리가 어떤 상수 오메가 제곱으로 놓습니다. 여기는 이제 m이나 k나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메가 제로 제곱으로 놓는 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x는 일반 해로서 사인 오메가 제로 t하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a하고 b는 이제 어떤 임의의 상수가 되는데, 이거는 초기 조건.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x에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그 다음번에 속도. 요걸 이제 속도는 이제 내가 x를 이제 한번 미분한 거가 되겠죠. 한번 미분한 거. 그게 위치가 그 시간의 t에서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초기 위치와 속도에 의해서 이제 a하고 b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앵글러 프리퀀스라고 얘기하죠. 오메가 제로 루트 n분의 k가 되고요. 앵글러 프리퀀스, 다시 말하면 1초 동안의 각도가 얼마나 갔느냐. 1초 동안에 오메가 제로만큼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앵글러 프리퀀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 공진 진동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는 이 진동수, 이 오메가 제로로 진동하는 거는 실은 이 변이에 내가 얼마만큼 소폭 진동이냐, 아니면 좀 더 크게 진동하느냐, 이 어떤 진폭에 상관이 없이 항상 일정한 프리퀀시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뭐 흔들어 준다거나 뭔가 내가 힘을 가할 때 요 프리퀀시로 내가 힘을 주게 되면은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그게 이제 진폭이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공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오메가 제로를 이 용수철의 어떤 고유한 진동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주기는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만큼 변하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그건 2파이의 루트 n분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제 frequency는 내가 각도가 오메가 제로만큼 변했으니까 1초에 그걸 2파이로 나누게 되면은 몇 번 내가 왔다리 갔다리 했느냐를 나타내는 frequency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 혹은 이제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 이런 관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수철의 이제 운동을 앞에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운동 방식을 풀어서 답답한 시간에 따른 그 변이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 또 에너지 관점에서 한번 그걸 보는 것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는데 그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xt가 a의 sin 오메가 제로 t로 주어진다 라고 이제 내가 한번 하겠어요. 얘기즉슨 이제 다시 말하면 xt가 이제 a라는 앰플리튜드 변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최대 진폭이 a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xt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vt는 속도는 이렇게 오메가 제로 이걸 미분한 거니까 오메가 제로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데 이 얘기인즉슨 초기 조건이 x 제로는 제로죠, 그죠? t 이퀄 제로로 대입하면은 반면에 v0는 오메가 제로 a잖아요. 일정한 어떤 값이 나옵니다. 뭐 플러스 값이라 a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물체가 평형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갖다가 딱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가 바깥에서 순간적으로 딱 때려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초기 t 이퀄 0의 순간 속도를 빡 주는 겁니다. 딱 때리는 거에 해당되겠어요. 살짝 때리는 거. 그래서 그런 초기 조건을 갖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거에 이제 에너지를 한번 각각 나눠서 포텐셜하고 운동 에너지를 나눠서 봐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그 여기 있는 힘을 갖다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그죠? 적분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분의 1의 kx의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포물선 형태로 주어지겠죠. 여기서 x가 이제 a sin 오메가 제로 t니까 2분의 1 k의 a 제곱에 sin 제곱에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뭐 늘 그렇듯이 2분의 1 mv 제곱이고 v가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1의 m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관계를 이용하냐면 오메가 제로가 루트의 n분의 k니까 오메가의 제로의 제곱은 n분의 k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n분의 k니까 이게 요거가 n분의 k가 되니까 m하고 m이 약분돼 가지고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 제곱의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면은 내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2분의 1 k a 제곱이 앞에 공통으로 있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심플리 2분의 1의 k a 제곱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거의 총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상수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영수철이 실은 이제 그 보존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확인할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가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조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요. 자, x축은 이제 평형 위치로부터서 평형 위치를 제로로 했을 때 그 물체의 그 위치에 따라서 빨간색은 지금 포텐셜 에너지예요. 2분의 1의 kx 제곱이 되겠고요.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체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인데 그거는 ka 제곱은 뭐냐면은 변이가 최대 변이가 됐을 때 최대 변이가 되면 x 이퀄 a니까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의 ka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요거가 이제 이거가 2분의 1의 ka 제곱이 될 거고 그때 에너지가 바로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검은색 선. 그죠? 이 검은색 선이 x하고 무관하게 항상 상수로 이렇게 컨스탄트라니까 이게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x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 바닥으로부터서 이 빨간색 그래프까지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니까 요 나머지 검은색하고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운동 에너지라는 게 되죠. 요 차이만큼. 그죠? 그래야지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검은색으로 상수가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운동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운동하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쭉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이제 그 평형 위치에서는 내가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그죠? 이게 좀 완전히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고 대신에 그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제일 빠르는 거예요.
평형 위치를 지나갈 때 속력 혹은 속도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늘어날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영수철에 이제 그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느려진다라는 거고요. 최대 진폭 x = a로 가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정지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정지하게 되고요.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는 얘가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전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딱 교차하는 지점, 요 지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전적인 운동 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부분, 그 점에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점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갖다가 우리가 터닝 포인트, 반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점들, 터닝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터닝 포인트 바깥쪽은 우리가 이 입자가 갈 수 없는 현재의 에너지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고전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forbidden 되어 있는 영역이다 라고 내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요걸 가려고 하면은 전체 에너지보다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에너지 두 개가 결국은 이제 이 용수철의 그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영수철이 어떤 하모닉하게 움직인다 혹은 이제 우리가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웠겠지만 영수철을 내가 많이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후크의 법칙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소폭 진동에서만 우리가 이제 그 근사가 맞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원자들의 그 진동이나 하여튼 임의의 물체의 진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많은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지글지글 하는 거, 진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폭 진동에 맞는 후크의 법칙이 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원자들의 세계에선 특히 이제 그런 건데요. 그걸 갖다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이아토믹 몰레큘, 그러니까 어떤 이원자 분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 H2 가스랄지, 아니면 O2 가스랄지, 아니면 CO 가스랄지,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원자로 붙어 있는 그런 내가 이제 어떤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둘 사이에 내가 간격을 내가 x라고 하고서요. 그 x에 따라서 이거의 이 두 원자들 사이에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포텐셜 에너지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양자적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x가 이렇게 이제 x가 여기 있는 이 거리가 x가 되겠고요.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ux가 이제 되는 건데 그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연한 색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커브를 따르게 되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반데어발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두 개가 서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인력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화학적 결합이 형성이 돼가지고 더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적절한 결합 길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반들 랭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합 길이, 그러니까 본드 그 분자 간의 원자 간 거리, 분자의 길이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 그것보다 더 짧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압축이 잘 안 되게 되는 어떤 그런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양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어트랙티브하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어트랙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미니멈을 지나가지고는 리펄시브 서로 이제 이제 그만 너무 가까워라고 해서 이제 리펄시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커브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가장 최소가 돼,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되는 것. 이제 그 지점이 우리가 앞에서 영수철로 얘기를 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가장 내추럴한 뭐죠? 여기서 포텐셜이 가장 낮은 결. 이 위치가 내가 아무런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그 길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분자에서도 이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 길이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분자들 간에 우리 보이진 않겠지만 분자들에서 그 원자들 간의 그 결합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원자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서로 어떤 진동 운동을 마치 용수철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압축이 되듯이 이 결합도 이제 내가 어떤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하는 거가 우리 뒤쪽에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보겠지만은 이 진동하는 그 폭이 이 그러니까 진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합 길이는 보통 엉스트롱 단위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수소 원자 같으면은 얼마지? 1점 몇 엉스트롱인가? 0.7엉스트롱인가? 뭐 그렇고 뭐 산소 분자 같으면 1점 몇 엉스트롱 이랬잖아요. 1, 2엉스트롱 사이의 그 결합 길이인데 이게 진동하는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0.01, 100분의 1 엉스트롱 혹은 그 훨씬 더 작은 그 정도밖에 진동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결합 어떤 커브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진동을 하는 거는 거의 이 근처에서만 진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그 진동이라는 거를 이 물체의 진동이라는 거를 기술할 때는 굳이 이와 같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 근처에만 있으니까 요 근처만 내가 잘 기술하도록 어떤 내가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테일러 익스펜션이에요. 뭐냐면은 이 포텐셜 UX를 내가 X0, 이 평형 위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이 평형 위치로부터서 내가 이 테일러 익스펜션 해보면은요, UX의 제로, 상수항, 그게 UX0가 요 값이 되겠죠? 여기는 요게 이제 U의 X의 제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1개 미분값, 여기에서 1개 미분값 곱하기 1차항, 더하기 2개 미분항, 그 다음에 이제 2차항.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3차항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선은 여기는 이 1차항을 보게 되면 이게 x0에서 미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미니멈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어때요? 기울기가 0이죠. 극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내가 이제 극소값이죠. 최소값이고 극소값이니까 미분값이 0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요 항이 ux0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항이 사라지게 되고 상수항 더하기 첫 번째로 내가 이제 그 어떤 상수가 아닌 게 나오는 거는 2차 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나오는 거고 이 x-x0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평형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변이가 되는 거잖아요. 변이. 그죠? 평형이 좀 떨어진 정도. 자, 그 변이의 제곱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항들은 x-x0의 제곱인데 내가 소폭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x-x0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 크기를 갖다 내가 이제 x0로 비했을 때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값이 작기 때문에 내가 제곱을 하고 3승을 하고 4승을 할수록 점점 그 값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로 내가 이거의 가장 최소 상수는 너무나 썰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최소로 내가 뭔가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2차항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바로 2차 함수 형태죠. 그러니까 x-x0의 꼭지점이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요 2차 함수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항이.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포텐셜이 어떤 이제 2분의 1의 무엇에 그 다음에 x-x0가 변이 제곱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게 뭐죠? 바로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죠? 영수철이 되는 것이죠. 하모닉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텐셜을 두 번 미분한 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영수철 상수 K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근처에서 소폭 진동을 하기 때문에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한 거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뒤에 거를 날리는 게 가능한 거고,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소폭 진동을 할 때는 바로 내가 어떤 이 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포텐셜이 하모닉한, 그러니까 이 후크의 법칙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모닉 어프락시메이션, 우리 이제 2차항까지만 포함하는 걸 우리가 하모닉 어프락시메이션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는 실은 이제 이게 분자의 경우인데요. 분자 말고 고체의 경우에도 고체 내에서 원자들이 진동을 하거든요.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의 그 진폭이라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우리가 용수철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용수철, 이렇게 아이디어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원자가 있고 원자 사이를 우리가 이제 스프링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스프링,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고체에 대해서도 후크의 법칙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재료학 원리 같은 데서 기계적 성질의 재료의 기계적 성질, 뭐 그거의 과목에서 재료 역학개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것 같은데, 자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제 인장 실험인데 어떤 물체를 갖다 이렇게 딱 넣고서 내가 쭉 잡아 당기게 되면은, 그러면 내 바깥에서 얼마만큼 늘렸느냐라고 하는 그 스트레인하고 늘렸을 때 얼마만큼 얘가 이제 힘을 받고 있느냐, 그 스트레스, 그 둘 사이가 조금 내가 그 변형을 가하면은 되게 비례합니다.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이 비례 관계, 이거가 이제 우리가 영수철로 얘기를 하면은 X하고 X하고 F 사이에, 그죠? 힘하고 변이 사이의 그 선형적인 관계,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만 내가 늘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선형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놓으면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일드 스트레스 이상으로 내가 이제 갖다가 당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선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늘리게 되면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네킹이 되고 프랙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식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작았을 때, 스트레인 작았을 때,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영수철로 얘기를 하면은 원자들이 늘리니까 원자들 사이 간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간격이 늘어날 때 그때 원자들이 서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여전히 이상적인 스프링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인 스프링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벗어나게 되면 실은 이제 이때부터 뭐 디슬로케이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와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이제 고전 역학 쪽에서 결과를 이제 쭉 살펴봤었고요. 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슈리딩거 이퀘이션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퀀텀 메케니컬하게 풀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뭐 이거 향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 파트.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 이거는 이제 x 이퀄 제로를 내가 이제 평형 위치로 잡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 파동함수, 이거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 곱하기 파동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가 필요한데,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를 구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바운드 스테이트는 어떤 공간 안에 국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어디엔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먼 곳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입자가 존재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파동함수가 내가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멀어졌을 때 그때 점점점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조건,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한 양자 억물을 풀 때도, 무한 혹은 유한 양자 억물을 풀 때도 똑같이 필요한 건데요. 그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가, 어차피 이제 그렇죠. 뭐 써긴 썼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한 양자 억물일 때는 어차피 바깥이 0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따로 없었는데, 유한 양자 억물일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바깥쪽에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감소하는 게 있고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감소해서 0으로 가는 것, 이것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갖다가 이제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실은 이제 에너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 몇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공학수학 1원에서 배웠던 그 파워 시리즈로 몇 급수 전개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오늘 강의에 여러분 그 뒤쪽에 어드밴스드 내용으로 따로 올려주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한번 봐보면은 여러분이 공학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거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따라가는 건 너무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우선 간단하게 좀 약간 휴리스틱하게 어떤 해를 한번 가정을 하고 그걸 답을 한번 구해보고, 일반적인 해는 우리가 이제 바로 뒤쪽에서 소개를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의 해를 파동함수가 어쩌면 갑자기 딱 막 째려보니까 이게 뭔가 파동함수가 가우시안 스타일일 것 같아 라는 게 여러분들이 감이 오면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가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내가 여러분들 느낌을 가지고서 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파동함수가 어떤 상수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x 제곱, 혹시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뭐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넣어보면 되니까, 넣어서 이 이퀘이션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문자 a나 소문자 a를 구하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넣어보면은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자, 이와 같이 마이너스 2인분의 하바의 제곱에 dx제곱에 d제곱에 a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요걸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2분의 kx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로 4x 집어넣은 거, 이거가 2의 요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 두 번 미분을 하는데, 두 번 미분을 하고 항을 전개를 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내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좌변 우변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제곱이 공통적으로 다 딸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없애고 나머지가 아래와 같이 써집니다. 자, 오늘의 이제 여러분 오늘의 퀴즈는 요거 그냥 여러분 이 과정을 보이는 걸 여러분도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두 번 미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요 방정식, 그럼 자기가 상수항이 있고 빼기 어떤 계수 곱하기 x제곱이 0이다. 근데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슐딩 이퀘이션이라는 게 특정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항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상수도 0이고 계수도 0인 거. 그러면 x하고 값에 무관하게 항상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걸 내가 이제 그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요게 이 괄호, 두 번째 괄호가 0이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붙어서 a가 쫙 해보면은 2 하바분의 루트의 mk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괄호가 0이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2는 m의 m분의 하바 제곱 a인데, 여기에서 이제 a를 구했으니까 a를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하바의 루트의 n분의 k인데, 루트의 n분의 k 많이 봤네? 뭐죠?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이 용수철에, 이 용수 상수로 되어 있는 k, 이 용수철에 대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오메가 제로였어요. 아하, 2는 2분의 1의 하바의 오메가 제로구나. 어떤 상수로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내가 에너지가 아이겐밸류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가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a가 요거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요 슐딩 이퀘이션을 만족을 한다, 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제로인 어떤 아이겐스테이트 하나 찾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하지 않은 거는 앞에 있는 팩터 a가 되겠죠. a. 자, 이거는 뭘로부터 오냐면은 내가 이제 파동하면서 노멀라이즈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절대값 제곱을 모든 x에 대해서 다 적분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1이 돼야 된다. 그 얘긴즉슨 이걸 내가 이제 a의 제곱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a 제곱, 2ax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우시안 인테그럴 여러분들 뭐 공식 아마 여러분 일반 수학, 하여튼 수학에서 공학 수학에서 여러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a 제곱에 루트의 2a분의 하바 파이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이걸 쭉 더 한 번 하게 되면은 a가 파이, 다음번에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a를 또 이제 여기 있는 집어넣는데, a가 보면 또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갖다 전체적으로 8분의 1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제곱 하바이 제곱에 mk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 구했고요. a 구했고, 그럼 여기에다 붙이게 되면은 사이 x가 파이 제곱 하바이 제곱에 mk의 8분의 1,
이거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경계 조건도 만족을 하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되게 가우시안이었으니까 이거는 형태가 이제 그 원래부터서 뭐 이런 형태였으니까 x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다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요 이미. 그래서 뭐 여하튼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의 아이겐 밸류는 2분의 1 하버 오메가 제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궁금하면 뒤쪽에 우리가 추가되는 그 어드밴스드 내용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과만 이제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우선 에너지하고 웨이브 펑션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 에너지는 E에는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제로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n인 0을 포함한 자연수 0, 1, 2, 3, 4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n이 이제 이 시스템의 바로 퀀텀 넘버가 됩니다. 이때 오메가 제로는 루트 n분의 k 레저넌스 프리퀀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n 플러스 2분의 1로 안 하고 물론 n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를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n이 1부터 시작을 할 텐데 뭐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경우에 n 플러스 2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거가 이제 컨벤션이 되겠어요. 자, 그래 이게 이제 에너지입니다. 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에너지 각기 다른 에너지 상태들 간에 다른 퀀텀 넘버들 간에 에너지 간격이 균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버 오메가 제로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너지 스케일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포텐셜이 되겠고 이제 이게 제로 맨 밑바닥이 제로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 이게 2분의 3 하바 오메가 제로, 2분의 5, 뭐 2분의 7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전부 다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이 전부 다 하바 오메가 제로로 동일하다라는 거.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우리가 앞에서 대비되는 거가 이제 무한 양적물인데 유한 양적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어땠어요? EN이 EM의 L제곱에 N제곱, 하바제곱, 파이제곱이니까 N의 제곱에 비례해서 N이 이제 증가를 했었죠. 그러면 이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죠? N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등간격이 아닌데 이거는 N에 비례하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바 오메가 제로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올라간다라는 것. 그죠? 자, 이거 여러분 딱 보면 뭔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 안 들어요. 하바 오메가 제로 뭐였죠? 이게 하바 오메가 제로. 우리 앞에서부터 하바 오메가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빛의 경우에 오메가로 프리퀀시로 진동하고 있는 빛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무엇으로? 하바 오메가 혹은 h 곱하기 f. 이걸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포톤의 경우에. 그쵸? 우리가 그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똑같이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톤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n 곱하기 하바 곱하기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요. 포톤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2분의 1이 2분의 1이 있으니까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그죠? 자,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포톤은 빛이고요. 이거는 매터웨이브입니다. 물질파예요. 물질파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뭐냐면은 둘 다 진동이라는 거예요. 포톤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자기파가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자기파는 아니지만은 물질인데 물질이 진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동하고 있는 거가 바로 그거가 에너지가 그 진동 에너지가 하바 오메가로 양자화되어 있다. 등간격으로 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실은 모든 종류의 진동에 대해서 다 동일합니다. 그게 광자가 됐건 아니면 스프링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고체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분자들이 진동하는 거가 됐건 여러 개의 원자들이 진동하는 거에 됐건 상관이 없이 어쨌든 간에 진동이라는 거 특정한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로 진동을 하는 거는 그게 물질이든 빛이든 상관이 없이 항상 하바 오메가로 양자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공통점 비록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빛이지만은 진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는 항상 하바 오메가로 그 간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 간격이 하나씩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점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이제 그렇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파동 함수가 되겠어요. 웨이브 펑션. 자, 웨이브 펑션은 이거 약간 복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이 가우시안 형태로 하나로 구해지는 걸 봤었는데 이게 보면 실은 뭐죠?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니까 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주어지는 거 이미 앞에서 한번 봤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가우시안에다가 앞에다가 어떤 다항식을 갖다 곱하는데 그 다항식이 소위 말하는 허미트 폴리노미알, 허미트라는 이제 수학자가 찾아낸 그런 이제 다항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허미트 폴리노미알 곱하기 가우시안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n이 0, 1, 2, 3, 4 이렇게 쭉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무시하고요. 노멀라이즈 할 때 다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상수가 있는데 B는 뭐냐면은 하바 제곱분의 MK의 4분의 1승. 좀 복잡한 양인데요. 맞아,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는 가우시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B 제곱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우리 요거랑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입해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제 그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제 가우시안.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보면 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틀리게 그렸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좌우가 막 정확하게 대칭해야 되는 대칭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원래 정답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걸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할까? 잠깐만요. 이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하고 이따가 좀 줄입시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n equal 0. n equal 0인 거는 가우시안이니까 이런 식의 여기 이제 n equal 0인 경우가 되겠고요.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 0.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n equal 1인 상태는 보면은 이게 x 곱하기 가우시안이에요. 그죠? 그럼 x 곱하기 가우시안이면은 어찌됐거나 이게 x가 돼서 x가 이제 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발산하지만은 가우시안은 아주 엄청나게 빨리 제로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0으로 가고 x 이퀄 제로에서 이게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x 이퀄 제로에서 크로스를 하면서 이게 플러스면은 플러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렁 이런 요런 이제 그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n 이퀄 1인 상태가 되겠고요. 2인 상태는 이게 이제 1차식이잖아요. 이건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2차항하고 이제 그러니까 1차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항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짝수항만.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2차 함수 요런 형태로. 그죠? 여기에서 요 제로들은 여기는 다항식이 제로. 가우시안은 절대 정이 0이 안 되니까 유한한 이 x에서는 그래서 요거가 0이 되는 거 그럼 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x가 그게 2포인트하고 2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요거가 0이 되는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지금 이제 기함수죠.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좌우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 equal 3은 이런 식으로 4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뭐냐면 n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노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축을 갖다 크로스하는 포인트를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노드 어떤 결절 같은 거 이 노드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두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위로 가면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개수만큼의 노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n을 갖다 0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또 이제 그런 점에서 편하잖아요. 노드의 개수하고 여기는 숫자가 딱 일치를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맞춰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n번째 일반적인 이제 n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허미트 폴리노미알의 n번째 다항식에서 hn의 bx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우리가 그런 이제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형태가 결정이 되겠고요. 이게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다시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겠고요.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파동함수가 이제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형태를 이해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동함수에 우리가 절대값 제곱이 있습니다. 절대값 제곱이 존재 확률이잖아요. 존재 확률은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쭉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거를 설명을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 좀 디스커션 부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에너지가 같은 이퀄 스페이싱으로 한 가지 그 간격으로 양자화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하바 오메가 제로로 저걸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n equal 0일 때 이제 가장 최소의 에너지가 이제 2분의 하바 제로잖아요. 하바 오메가 제로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퀀텀 웰과 마찬가지로 최소의 에너지, 고전역학적으로 가장 최소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0입니다. 그냥 스프링에서 아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았는 가만히 있는 이퀄리브럼 포인트에, 그러니까 그거는 포텐셜 에너지도 0이죠. 운동 에너지도 0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0인 것. 그게 이제 그 가장 최소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최소 에너지 0이 아니라 바로 하바 오메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라는 거. 그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라는 거. 자, 그게 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양자 오물과 마찬가지로 uncertainty principle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상태는 그 불확정성 원리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에너지를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는 이 경우에는 에너지는 양자 오물과 달리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2분의 kx 제곱 더하기 2n분의 p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이거의 평균적인 에너지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요 기호가 브래킷 기호가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average. 이거의 의미는 그 양에 해당하는 양의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값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그 분포가 평균 값이 제로이다 라는 거는, 평균 값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그 값에 우리가 이제 그 값에 우리가 uncertainty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의 크기와 uncertainty가 비슷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델타 x의 제곱이다. 표준 편차의 제곱인 거죠. 그죠? 표준 편차의 제곱은 우리가 이제 혹은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뭐냐면은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걸 갖다가 루트를 취한 게 표준 편차이고, 그럼 제곱하면은 얘가 이제 없어지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위치, 그러니까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 제곱이 x에 대한 평균 값이 0일 거고요. 가운데 위치가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운동, 모멘텀에 대한 uncertainty도 마찬가지로 p의 제곱 빼기 p 이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는 거니까 평균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은 P의 제곱의 평균, 운동량의 제곱의 평균은 uncertainty의 제곱이 되겠고, X의 제곱의 평균은 uncertainty의 또 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여기 내가 이제 X 제곱을 바로 이제 델타 X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고, 델타 P의 제곱을 P의 제곱의 평균을 델타 P의 제곱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델타 X, 델타 P는 위치와 모멘텀에 대한 불확정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이제 어떤 거 두 개를 더한 거는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A 더하기 B는 항상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2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렇죠? 맞죠? 이게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걸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제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자, 요거 관계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앞에 항의 루트와 뒤에 항의 루트를 취한 거에다가 두 배의 AB를 한 거, 요게 이제 같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델타 X, 델타 P는 우리가 이제 항상 2분의 하바보다 크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그 불확정성 원리였으니까 그걸 넣을 수가 있겠고, 여기는 2하고 4하고 없어지고 하면 루트 n분의 k가 되겠고요. 그럼 루트 n분의 k는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하바 오메가 제로가 되니까 오메가 제로,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 제로가 되니까 이게 바로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예요. 아하, 이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정확하게 uncertainty principle로부터서 나왔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앞쪽에서 어드밴스 된 내용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 뭐냐면 이제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가우시안이 우리가 이제 그 uncertainty principle에서 가장 그 최소가 되는 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하버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 가장 최소가 될 조건, 이거는 뭐냐면은 그 파동함수 모양이 가우시안이면은 요 조건 등호를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같은 에너지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바로 그 아이겐 밸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뭐 그런 우리가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도 퀀텀 웰과 마찬가지로 제로 포인트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다?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uncertainty principle이다라는 거.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달 스트럭처가 비슷하다. 뭐 이거는 이제 딴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양자 우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중간에 우리가 노드가 하나씩 증가를 했었어요. 그죠? 크로스한 포인트가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오실레이션이 뭐 많이 된다. 뭐 운동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동시에 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넣고 보면은요, 이 단진자 운동에서, 그러니까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실은 평균적으로 같은 양만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두 개 실은 양이 같아요. 같아가지고, 이게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실레이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양자 우물하고 마찬가지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클래식한 터널링 현상이 되겠는데요. 자,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크로스하는 부분, 그죠? 크로스하는 부분, 그 부분이 고전역학적으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고전역학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가 딱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 바깥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금지된 영역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때요? 무한 양자, 그러니까 여기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 양자극 쪽 풀게 되면은 이 바깥쪽이 작지만은 분명히 어떤 유한한 그런 확률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쪽에 입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유한 양자 우물을 봤을 때하고 실은 동일한 상황이죠. 유한 양자 우물에서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고전역학적으로는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밖으로는 안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바깥에 살짝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터널링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그런 터널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터닝 포인트 바깥쪽으로도 입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작지만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 확률 밀도를 보면은요. 확률 밀도를 보면은 이게 좀 작았을 때, n이 낮았을 때는 딱히 눈에 안 띄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확률 밀도가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이게 고전역학, 이게 양자 우물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영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입자를 내가 어떤 위치에서 발견할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 영수철 운동이. 자, 그러니까 영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딱 눈을 가리고 있다가 딱 봤을 때 얘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는 그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운동이 우리가 그 유한 양자 우물에서는 그냥 등속도 운동이었으니까 균일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진동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슝. 그렇죠?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확률 밀도가 어떨까요? 이게. 내가 쉽게 말하면은 가운데에서 발견할 확률이 많을까요? 가쪽에서 발견할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가위 쪽에서 발견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여긴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가운데서 내가 슉 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슉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장 내가 발견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역학적으로도 내가 이게 보면 존재 확률이 균일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게 더 커지는 그런 우리가 확률 밀도를 고전적으로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하나하나 오실레이션, 작은 오실레이션 하나하나가 다 고전역학에 대응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그 앰플리튜드를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어때요? 바깥쪽으로 가면은 더 이게 더 존재 확률이 많죠. 그죠? 그게 뭘 반영하느냐? 이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발견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고전역학적 개념이 그런 개념이 고스란히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대응이 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자, 로컬 웨이브랭스가 터닝 포인트 근처에서 더 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이걸 한번 봐볼까요? 아니면 요걸 좀 위에 거를 봐볼까요? 밑에가 상관없겠다. 자, 요 맨 위에 가장 위에 거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n equal 10인 상태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웨이브랭스가 이게 보면 어떤 이게 지금 균일한 파장은 아니죠. 우리가 그 뭐 이원 양자음이나 무한 양자음에서는 안쪽에서 우리가 어떤 균일한 어떤 그런 파장을 갖다가 안쪽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파장이 변하고 있어요. 약간씩 변하고 있고요. 보면은 내가 뭐 이걸 갖다가 이제 근사적인 어떤 하나의 파장으로 보면은 이 바깥쪽의 파장이 이 가운데 쪽 파장보다는 조금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여기 n이 작으면 좀 애매하지만 n이 점점 커져 갈수록 그걸 더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쪽에서 이거 한번 출렁이는 거가 이 출렁이는 그 주기하고 이 바깥쪽에서 이 터닝 포인트 근처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출렁이는 그 주기하고 보면은 점점점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깥쪽으로 더 길어질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국소적인 이 웨이브랭스는 요 지점에서의 그 입자의 그 모멘텀 혹은 내가 운동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나타냅니다. 뭐냐면은 드브로이 웨이브랭스에 의해서 P는 람다분의 H가 되는 거고요. 이 람다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게 물론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람다가 길다라는 거는 바로 이게 모멘텀이 작은 거고요. 파장이 짧으면은 모멘텀이 큰 거잖아요. 자, 그런 거를 여기다가 우리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는 여기 속도가 지금 빠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좀 더 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런지 알고 있죠. 밖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더 느려지는 거죠. 그죠? 그거가 이 우리가 파동 함수에서의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파장이 쭉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가 이것다가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고스란히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실제 우리가 응용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진동이 양자화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의 입자에서건 상관이 없이 이게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막 여러 번 얘기할 때 이제 뭐 주로는 전자 정도로 가벼운 입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양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전자가 아닌 어떤 거시적,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이라는 거는 뭐 프로톤이라도 일반적인 원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그 무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진동이 양자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이 슈리딩거 이퀘이션의 이걸 풀 때 이 m이라는 게 꼭 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슨 이게 어떤 원자 정도의 그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진동기건 간에 이게 그러면 이게 무게에 상관이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셉셔널하게 우리가 보통 양자적인 효과를 얘기를 할 때 거의 전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전자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진동의 양자화입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이그젠플도 이제 전자가 아니라 어떤 이제 일반적 어떤 그 분자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이제 물체가 되겠는데요. 이 다이아토믹 가스, 그러니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기체 분자의 어떤 열적인 행동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뭐냐면은
H2 분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원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복잡한 포텐셜이지만은 거의 미니멈 근처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상적인 스프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때의 스프링 컨스탄트, 그 이펙티브한 스프링 컨스탄트가 얼마냐면은 573 나노미터 퍼 573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뉴턴 퍼 미터. 무슨 얘기냐면 이상적으로 이런 내가 수소 원자에 해당, 수소 분자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내가 이제 그 스프링이 있고, 그 분자 두 개를 내가 분자에 있는 그 원자 두 개를 내가 1m를 늘리게 되면은 이쪽 양 끝에 받는 힘이 573 나노미터라는 얘기야. 1m 정도 되나? 근데 573 나노미터라는 게 이게 불과 원자 둘 사이에 작용한 어떤 그런 힘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큰 양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이 수소 분자의 진동에 관계된 그 에너지 스페이싱, 그건 얼마가 되냐, 양자 에너지 퀀텀은 얼마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선은 오메가 제로,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루트에 이제 n분의 k가 되는 거고, 이제 k는 얘가 여기 주어져 있는 573 뉴턴 퍼 미터를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무게는 이제 우리가 프로톤 매스, 이것이 이제 프로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프로톤 매스를 넣는데, 실은 그거를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reduced mass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게 한쪽이 벽이고요. 벽이고 영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입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었는데, 이거는 지금 입자 두 개가 하나의 스프링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를 그 반으로 이렇게 원자 두 개가 진동하고 있는 거를 내가 한쪽을 갖다 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리놓고서 이렇게 이쪽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치 내가 그 벽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가 한쪽 가려놓고 보면은 마치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요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운동하고 실은 이게 동일한 운동, 내가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가려놓고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데, 단 그때 이제 영수철이 달라지는 거가, 내가 여기에서는 지금 한쪽으로 내가 지금 얘가 델타 X만큼 내가 예를 들어 반대로 늘어났다. 한쪽이 델타 X로 늘어났다고 하면은 반대쪽도 같은 만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늘어나는 거니까 실은 영수철이 내가 델타 X만큼 늘렸을 때 얘가 받는 힘은 원래 영수철이 델타 X만큼 늘어났을 때 힘이 아니라 영수철이 2 델타 X만큼 늘어났을 때, 그만큼 늘어났을 때 받는 힘하고 동일한 힘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내가 가려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펙티브하게 따져보면은 내가 영수철 상수가 실은 2배 늘어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X로 내가 두 개가 양쪽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늘어난 모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게 지금 영수철 상수가 2배로 늘어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은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2를 곱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프로톤 매스를 하나만 진동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똑같은 시즌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역학에서 말하는 좀 더 그런 우리가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우리가 이제 붙어 있을 때 두 개가 쌍을 이뤄서 운동을 할 때, 그때 내가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운동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무게를 reduced mass로 이제 그 바꾼 셈이 되는 거고요. 실은 내가 두 개의 물체가 이제 M1하고 M2라고 하면은 M1 플러스 M2 분의 M1 곱하기 M2, 이게 reduced mass인데, 여러분 뭐 구체적인 거는 일반 물리나 이런 데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거나 여기에서는 reduced mass를 써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무게를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요런 내가 관점에서 스프링 컨스탄트를 2배로 늘리거나, 뭐 똑같습니다. 결과는 내가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오메가 제로가 8.28 곱하기 10의 14승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오고요. 혹은 내가 프리퀀시로는 1.32 곱하기 10의 14승 허르츠, 굉장히 진동수가 빠르죠. 1초에 10의 14승 것만큼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스프링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럼 그때 내가 얻어지는 그 에너지 양자화되는 거. 그거는 이제 하바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에너지 사이 간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 간격. 자, 그거는 이제 하바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8.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퍼 줄이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게 되면은 0.546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라는 거. 제법 큰 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만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자들에 대해서 H2뿐만 아니라 뭐 CO, NO, O2, N2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이펙티브 스프링 콘스탄트 이거는 이제 뭐 계산이 정확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스프링 콘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하버 오메가 제로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요 정도 양이 나옵니다. 다들 뭐 제법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양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에너지 양자화 되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유의있게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양자화된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히트 캐패시티가 되겠어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소 분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기 중에 수소 분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진동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서로 진동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 진동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에너지, 진동하는 이 진동 에너지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넣을 수 있느냐, 공급할 수 있느냐, 어떤 온도 T에서 이걸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입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단 원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원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체 분자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거가 내가 이제 온도 T가 되면은 이게 이제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져 가지고 지금 세 가지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2분의 3 kT만큼 이게 볼츠만 콘스탄트 곱하기 T만큼 이만큼의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가지게 되고요. 내가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 뜨겁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제 이원자 분자가 되면은 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무게 중심의 병진 운동 그 다음번에 또 뭐 로테이션 에너지도 또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진동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동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거기에 오래 축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뭐 고전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쭉 위로 증가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익스펙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양자화 된 것과 안 된 거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애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거는 뭐예요? 공급을 받는 거는 주변에 와서 다른 원자들이 와서 이렇게 충격을 가해가지고 얘가 한 대 띵 얻어맞고 막 진동을 하고 또 이게 막 때려가지고 진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바깥에서 공급이 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혹은 이제 내가 더 너무나 엑세스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딴 데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동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가 바깥에서 오는 기체 상태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오는 내가 그 어떤 에너지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떤 충돌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평균적인 열 에너지는 대략 kBT 5도,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의 5도에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바깥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온도가 300켈빈이다. 뭐 상온이죠. 300켈빈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내가 볼츠만 콘스탄트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 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게 되면은 0.026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혹은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이제 일렉트론 볼트 연결할 때 하나 편한 공식이 뭐냐면은 1 일렉트론 볼트는 대략 한 10,000 켈빈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되는 거고 내가 온도가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그거에 비례해서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10,000 켈빈에서 1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 켈빈은 그냥 되게 작은 양이죠. 0.026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돼요. 자, 이 정도의 에너지로 바깥에 와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충격을 받는데 내가 이 진동이라는 게 에너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고전적으로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죠. 여기서 내가 임의의 값이 0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 임의의 값이 다 가능했어요. 그 진폭이 내가 얼마든지 세세하게 이렇게 내가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변할 수 있는 에너지는 0에서 무한대까지 임의의 값이 가능했고요.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게 작더라도 작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내가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또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에너지 양자화돼 있으면 이제 달라요. 양자화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씩만 지금 점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현재 지금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 바닥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에너지 바깥에 흡수를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H2 분자 같으면은 0.546 일렉트론 볼트인데 주는 거는 0.016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갈 수 있어요? 10분의 1만 올라가지? 10분의 1이 아니라 얼마지? 20분의 1인가요? 20분의 1만 올라가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가 중요한 컨셉이 항상 그 정해진 양만큼을 내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0.54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 마치 우리 여러분 앞에서 광전 효과를 얘기를 할 때 에너지 연속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상이 되는 것만 그것만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서 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0.016이라 하는 건 0.54력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만 하는 게 안 되고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냐면은 내 진동이 익사이트 하려고 하면 요 정도의 덩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하나 들어왔어 안 돼. 뭐 다음 거 들어와도 안 돼. 내가 뭐 수십 개가 한꺼번에 뭐 전달된다?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광전 효과에서도 여러 개 포톤이 작은 것들 이렇게 한꺼번에 진짜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누군가 학생이 질문했었지만은 그런 거는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률은 무지무지 낮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한 번에서 내가 수십 개의 뭐 어떤 그런 것들 갑자기 한꺼번에 쫙 와서 한다라는 거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기체 분자 같은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 못 받기 때문에 진동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못 하고 요 정도 온도에서는 그냥 얘가 그냥 얼음땡 하고서 가장 낮은 데서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에너지 양자화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 내가 이런 작은 에너지라도 다 받아가지고 다 고맙게 받아가지고 얘가 진동을 작게나마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안 돼. 뭐 아니면 그냥 못 받고 그냥 얼음땡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온에서 열적인 에너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진동 에너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얘는 아무것도 바이브레이션이 이게 익사이트가 안 되는 거고 액티베이트가 안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진동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그냥 에너지 바닥인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얼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진동에다가 예를 들어 300에서 내가 400켈빈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진동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열 용량의 히트 캐패시티랑 열을 갖다 내가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보를 못 하는 거죠. 이 진동이라는 게. 고로 그냥 아예 그냥 그런 건 없는 셈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온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 진동은 열 용량의 비열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단 온도가 무지무지 올라가서 얼마 정도 수천 켈빈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여기는 열 에너지가 그 바이브레이션이랑 퀀텀 에너지랑 비슷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게 되면은 그때는 진동이 내가 이제 열 용량에 기여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 있는 거나 딱딱하게 이렇게 내가 그냥 아령처럼 그렇게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은 온도에 따른 그 기체나 혹은 더 확장해서 고체 같은 것들의 이제 비열의 우리가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주는 거고 그게 또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뒤쪽에 가서 아주 뒤쪽에 가가지고 기말쯤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진동을 우리가 온도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익사이트 하는 건 상당히 고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빛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제 그 앞에서 우리 H2 분자 같으면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퀀타가 얼마였었냐면은 0.55 일렉트론 볼트였잖아요. 요 에너지를 보면은 우리가 빛으로 따지면 IR 정도, 인프라레드 정도가
요 정도의 빛의 퀀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뭐 0.5 예를 들면 있으니까 그냥 갖다 그냥 주면은 이게 딱 흡수를 해가지고 띠용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빛이 그게 우리가 그 어떤 그 진동에 해당되는 고 에너지의 빛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얘가 흡수를 해가지고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 페이즈 우리가 그 분석을, 그러니까 가스의 성분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기체가 있을 때 뭐냐면은 이제 그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분자 어떤 뭐랄까 그 이제 기체가 있을 때 거기다가 내가 바깥에서 빛을 쪼이는데요. 인프라레드 빛을 쪼이는데 그것들을 내가 프리퀀시를 갖다가 쭉 달리해 가면서 찍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은 FTIR이라는 방법이 되는데 FTIR 이제 그런 스펙트로스코피인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내가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빛을 갖다 쭉 이렇게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여기는 지금 단위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웨이브 넘버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웨이브 넘버 중에서 그러니까 스펙트로스코픽 웨이브 넘버인데 그 1/4 람다인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이라고 하면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 인버스인데 이게 1000이라는 얘기는 1cm에 1000번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빛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스펙트로스코픽 웨이브 넘버라고 처음에 우리 빛 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서 이 노테이션입니다. 스펙트로스코픽 웨이브 넘버. 이게 요 숫자만큼이 센티미터당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서 그 왼쪽으로 갈수록 더 빠른, 더 포톤 에너지가 더 큰 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각각의 포톤의 에너지를, 센티미터 인버스를 포톤의 에너지로 환산하려고,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하려고 하면은, 1cm 인버스는 1.2398 곱하기 10의 4승. 요거를 곱하면은 각각의 내가 그 프리퀀시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빛의 일렉트론 볼트로. 자, 그 빛을 쏘이는데 쭉 쏘이다 보면은 각각의 어떤 분자들마다 고유의 그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앞에서 보면 여기 H2, CO, NO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무게나 스프링 컨스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리퀀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치 지문 같은 거죠. 각각의 분자들의 진동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 각각의 분자들의 지문 같은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갖다 쭉 바깥에서 보내보면은 특정 그 프리퀀시에 맞는 거, 그 맞는 포톤이 딱 들어가면 거기에 얘가 흡수가 빡 됩니다. 흡수가 되면서 내가 바깥 이쪽에 측정을 해보면은 갑자기 그 프리퀀시에서 다른 건 다 100% 통과하다 갑자기 거기에서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흡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흡수가 되는 그 프리퀀시를 쭉 찍어 보면은 그러면은 모든 분자들마다 내가 어떤 프리퀀시에서 흡수가 되는지가 다 테이블이 있는 거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그거하고 매칭을 해보면은 이 안에는 무슨 가스가 있어 이런 것들 다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같으면은 지금 이게 지금 CH2에 CO가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런 이제 포름알데히드 C에 H 2개가 있고 O가 붙어 있는 요런 이제 분자인데 그 분자 같으면은 그게 이제 다양한 이 안에서 보면 이제 CH2가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시메트릭하게 혹은 어시메트릭하게 진동하는 거, 뭐 시저 모션, 뭐 외구 모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의 진동 모드가 있고요. 각각마다 이펙티브한 스프링 콘스턴트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또 무게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각기 고유한 어떤 프리퀀시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요런 데가 돼서 딱 이게 잡히게 되면 얘는 이 안에 지금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 있어. 이게 아마 환경 유해 물질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흡수가 되는 스펙트럼 프리퀀시를 분석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체들을 다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가 아니라 뭐 다른 내가 뭐 NO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NO에 해당하는 거가 또 추가로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 분석을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가 가스들을 갖다가 다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 빛을 통해서 IR 빛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바깥에서 그거 갖다가 진동을 익사이트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결국 온실가스 효과라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지표면에 지금 이제 뭐 이런 CO2랄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러면 반사해서 나간 IR들 인프라레드가 밖으로 못 나가고 다 CO2 가스에 의해서 흡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대로 열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에 관계된 어떤 또 재미있는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보통은 이제 크게 크지 않아가지고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에서 꼭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H2나 혹은 이제, D2, D2 밑에, 설명을 하고요. 자, 어떤 수소 분자가 있다. 수소 분자에 우리가 dissociation 에너지에 관계된 건데요. 자, 뭐냐면은, 이제 수소 원자들 간에 수소 원자 네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디스턴스 d에 대해서 내가 커브를 그려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이런 식의 이제 커브가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내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가장, 이게 정확한 에너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퀀텀 메케니컬하게. 계산해보면은 이 미니멈까지의 에너지가 4.77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걸 측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dissociation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모든 분자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그 분자를 이 H가 어떻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무한히 멀리,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쪼개는 거죠. 쪼개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dissociation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걸 갖다가 가장 멀리 두는데 내가 이제 살포시 나와도 운동 에너지는 이제 이 없어야지 최소가 될 테니까 내가 살포시 무한대까지 내가 이제 떨어뜨리는 거니까 실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 사이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 4.77, 무한히 떨어져 있으면 내가 제로로 이거 갖다가 맞추게 되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4.77 일렉트론 볼트. 요거가 이제, 그 dissociation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단,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전적으로는 가장 미니멈에 있는 게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이것보다 최소 어느 정도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만큼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그래서 봤던 거죠.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겠고 최소 에너지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H하고 H 사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미니멈 포인트 여기에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겠고 이거는 고전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양자역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것보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만큼 높은 데에 있는 거가 붙은 상태에서의 가장 최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랑 내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랑 그 차이가 이제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dissociation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그걸 계산해 보면은 4.77은 지금 바닥까지 고전적으로 최소 에너지가 되겠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지금 H2의 경우에는 하바 오메가 제로가 0.546이었죠. 그거를 절반을 한 게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니까 한 빼면은 4.5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요 페이퍼, 옛날 페이퍼에 측정이 되어 있는데 해보면 H2 가스 같은 경우에 4.48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게 4.77이 아니라 4.5에 가까운 훨씬 가까운 그런 값이 딱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의 어떤 존재 같은 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흥미로운 거는 이거의 이제 아이스토프 이펙트인데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이드로젠이라고 H2라고 하는 건 하이드로젠은 원자핵이 프로톤 하나로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로 있는 거가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 플러스 중성자까지 있는 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수소입니다. 듀테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듀테리움 우리가 뭐 몰레큘 그러면은 그런 듀테리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듀테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원자핵은 듀테론인데 듀테론은 프로톤하고 뉴트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거가 되겠고요. 그거에 전자 하나 돌고 있는 거. 그게 듀테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쿨롱 포텐셜 입장에서는 원자핵 플러스 전하하고 중성자 뉴트론 하나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냥 전자 하나 있는 건데 단지 무거울 뿐이에요. 모든 우리가 어떤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나 어떤 그런 것도 똑같은데 오로지 그냥 무거울 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듀테론의 경우에도 내가 포텐셜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인터랙션은 기본적으로 전자의 양자역학적 효과 플러스 쿨롱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중성자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고로 똑같은 이거를 가지는데 단 원자 핵이 지금 무거워졌단 말이죠.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게가 지금 원래 프로톤 하나만 있는 하이드로젠에 비해서 2배만큼 무거워진 거고요. 그러면은 진동,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는 어떨까요? 그거는 무게의 루트분의 1에 비례하죠. 그죠? 무게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거만큼이 이제 스퀘어 루트로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메가 제로가. 그죠? 그래서 원래의 그 제로 포인트, 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원래의 경우에 대해서 루트 m배만큼, 지금 2배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루트 스퀘어 루트 2배만큼 더 작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게. 좀 더 무거워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값이 4.5가 아니라 4.58은 살짝 더 커집니다. 이게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살짝 이만큼 0.08 정도가 지금 올라갔는데 그게 뭐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4.48 듀테리움은 측정을 해보면 4.562b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정확하게 0.08만큼 커지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작은 에너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양자역학적인 컨셉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다분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뒤쪽에서 우리 어드밴스드한 내용은 이제 좀 솔루션 구하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